어떻습니까?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려면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단 몇 분 만에 그렇습니다. 내용 정리가 다 됐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가 또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온토리 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열린협상연구소 오명호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협상 레볼루션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실제 이 책을 활용해서 협상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까지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협상도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협상과 관련해서 AI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정보 비대칭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을 꼽고 싶어요. 예전에는요. 협상은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유리했어요. 규모가 크거나 직급이 높은 쪽이 이제 협상에서 더 유리했던 그렇죠.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검색하면 정보를 다 주르륵 나오죠. 확인할 수 있죠. 더구나 AI가 그 정보를 순식간에 분석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보력만으로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협상이 유리해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그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전략으로 만들어내느냐가 협상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사람 대신 협상도 하는 경우가 있나요? 협상의 영역을 사람이 없고 AI가 완전 대체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현실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진짜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세계적인 기업 월마트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월마트는요. 10만 개의 공급업체와 거래하는데 단순하고 반복적인 협상까지 사람이 다 하기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스템 팩텀을 도입했습니다. 네. AI가 과거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건을 제안하고 공급업체와 그러니까 사람 없이 직접 협상을 다 진행하는 것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여업체의 68%, 최종 계약까지 다 체결이 되었고요. 협상 시간도 몇 주 걸리던 것을 며칠로 단축해서 끝내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공급업체들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놀랍게도 75% 이상이 사람보다 AI와 협상하는 것이 더 낫다고 대답을 했다는 진짜요? 겁니다. 왜요? 이유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AI는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든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고집 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일관된 어떤 기준을 제시하니까 오히려 신뢰가 생긴다는 겁니다. 단순한 조건 협상에서는요, AI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그 모든 협상을 사실 AI가 다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행히도 네네. 그건 아닙니다. AI가 처리할 수 있는 건 물론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비교적 저가 형태의 거래 협상인 경우에요. 하지만 비즈니스 협상 현장에서는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좀 더 복잡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드러나지 않은 상대의 숨은 어떤 의도까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협상은 여전히 사람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를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AI가 협상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협상 준비를 도와주는 도구로 쓰면 되는 것이죠.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하는 동안 사람은 판단, 관계 구축, 신뢰 형성 이런 데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AI가 협상 준비에서 구체적으로 좀 도와주는 것들, 방금 저희가 이제 살짝 이야기는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정리를 해보면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 분석이죠. 유사 사례나 시장 동향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잘 정리를 해줍니다. 둘째, 전략 구조화예요.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솔루션은 뭘로 할지 이런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까? 며칠 걸리던 거를 AI는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줍니다. 이 책에서 제공하는 AI 도구가 있다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어떤 도구인가요? 책에서는 이제 A블록 협상 모델 AI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챗 GPT 기반의 챗봇으로 만든 협상 준비 도구입니다. 이 챗봇에 접속을 하면요. 기본적인 6개의 질문을 AI가 직접 먼저 해줘요.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넣으면요. 내가 처한 협상 상황에서 8가지 A 블락 모델을 체계적으로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도출, 뭐 창의적 해결책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서 네네. 보여줍니다. 어, 저기 QR 이제 이미지를 넣어놨거든요. 가입만 해서 로그인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이 챗봇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놨습니다. 저희 그러면 살짝 한번 해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A블록 협상 모델 AI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떻게 네. 하면 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코드에 접속을 하면요, 보시는 화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먼저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이제 AI가 질문을 던져옵니다. 어떤 협상 상황이냐? 6가지 질문을 던져오는데요. 네, 질문이 이제 뜨네요. 네. 자신의 회사와 역할을 먼저 넣어주면 됩니다. 한국 기업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 기업 개발팀이라고 해볼게요. 자, 협상 상대방은 누구냐? 이제 묻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상대방 회사의 이름과 역할을 묻는군요. 그렇습니다. 편의상 제가 한국 기업이 퍼펙트 AI라는 회사에게 외주 개발을 맡기는 협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요. 퍼펙트 AI와 우리, 그러니까 협상 당사자 외에 어떤 대상들이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제 경쟁사들이 있겠죠. 네. 개발 외주 경쟁사. 우리가 AI를 만들어서 이 AI를 쓰게 될 고객사들이 있겠죠. AI 고객사, 디자인, 뭐 협력사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만 답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요.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들인데요. 이번 협상에서 다룰 안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줘야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개발 비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개발 기간. 이런 개발할 때는 유지 보수 비용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개발 이후에 뭐 소스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넘겨오는 이제 전문용어로 바이아웃이라고 하던데 네. 자, 이 정도만 일단 한번 네.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AI가 충분히 다 이제 이해를 하죠. 핵심 안건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하한선과 상한선 이제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그럼 일단 개발 비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개발 비용. 예를 들면 하한선은 대략 얼마 해볼까요? 한 1억 원 정도 해볼게요. 네. 자, 하한선 1억 원. 자, 상한선은 1억 3천만 원 이상은 못 주겠다. 요 정도는 가이드가 있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개발 비용만 하지 말고 바이아웃 비용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아웃 비용도 하한선 2억 원 할까요? 2억 원. 상한선 2억 5천만 원. 이 정도만 한번 넣어볼게요. 마지막 질문은 이 밖에 이번 협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넣어주세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 테스트 개발이야. 뭐 이 정도. 자, 이 정도만 한번 넣어볼게요.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만 넣어도 전체 전략을 짜줄 수 있을까요? 사실 거의 단답형 수준으로 줬기 때문에 네. 어떤 수준으로 나올지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A블록 협상 모델의 전개 과정을 보면 협상 준비 과정이 있고 협상 이후에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넣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네. 지금 나오는 블록 5번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인데 우리는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준비 단계야 가정해서 전체 블록을 수립해줘. 이렇게 좀 자유롭게 대화하듯이 넣어도 됩니다.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이번 협상의 목적, 범위 뭐 이런 것들을 다 수립해 주죠. 현황 분석. A블록 모델의 첫 번째 블록은 현황 분석이거든요. 이제 정보 조사죠. 상대방에 대한 분석. 상대방의 약점. 바이아웃이 걸리면 상대는 재사용 수익을 잃어서 가격을 올릴 요인이다. 뭐 이런 것들. 네. 상대방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기회 요인 분석, 위험 요인 분석. 요거는 아마 책을 보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고요. 자, 2번. 이번 협상을 준비하면서 목표 설정. 자, 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수립해야 될까? 1순위 개발 비용, 2순위 바이아웃, 3순위 개발 기간, 4순위 유지 보수 비용. 우리 측은 개발 비용 요 정도. 자, 이렇게 세부 수립해 주고요.
자, 합의 가능 영역. 우리는 목표 가격 1.15억 정도로 만족스러운 합의 이 수준으로 수립하는 게 좋다. 추천이에요. 네. 이 목표 가격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하고 마지노선을 이렇게 수립한다. 논리는 이렇게 간다. 블락 4번은 대안이거든요. 이번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어떤 대안이 있고 상대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런 거 수립해 줍니다. 자, 협상이 진행되면서 상대하고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를 한번 추정해 보죠. 상대는요. 개발 비용 최소 1.3에서 1.6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기간은 길고요. 유지 보수 비용도 좀 많이 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구하는 상대의 숨어 있는 인터레스트, 숨어 있는 니즈는 뭘까요?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 싶어요.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어요.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싶어요. 그죠? 이런 게 있겠죠. 자, 우리는요, 비용 자체보다는 성공이 더 중요한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발 이후에 운영하면서 갖게 되는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오히려 비용보다 더 중요한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그러면 서로의 니즈가 달라요. 이럴 때 어떻게 창조적 대안, 창의적인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을까? 요건 책에 나오는 원리인데요. 솔루션을 이렇게 4가지로 도입해 줍니다. 조건부 협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expand the pie, 파이를 확대하는 솔루션은 어떻고 본 개발 옵션 계약을 함께 처리해서 상대 매출의 확실성,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커버해 준다는 얘기겠죠. 다양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상대하고의 합의 가능 영역도 한번 도출해 주죠. 그 다음에 최종안, 우리 입장에서 베스트안, 그 다음에 2번째 차선책 3가지 안을 이렇게 추천해 줍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넣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게 될 협상에 대해서 전체 흐름을 한번 쫙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려면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단 몇 분 만에 그렇습니다. 내용 정리가 다 됐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이용해 볼까요? 블록 6번이죠. 블록 6번 창의적 솔루션을 좀 더 자세히 알려줘. 그러면 창의적인 솔루션에 대해서만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가격 싸움을 구조 싸움으로 바꿔서 합의안을 여러 갈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네. 너무나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아서 다 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해줍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조사하고 연구하고 솔루션을 도출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쵸.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가면요. 이번 협상을 계획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줘. 어떨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땡큐죠. 볼까요? 엔터 눌러주세요. 기어시 외주개발 협상계획 보고서 요약, 협상 개요, 안건 우선순위, 그죠? 핵심 수치 이런 것들이 보고서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네. 다 정리가 되어서 이제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가 필요할까요? 계약서가 필요하죠. 계약을 체결했다면 네. 거기에 맞게끔 이제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그럼 계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우리 쪽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줘. 자, 한국 기업 이제 발주자 우리죠. 너무 유리하면 안 되니까 약간 유리하게 계약서를 만들어줘. 그러면 주소라든지 대표자는 이런 거 안 적었기 때문에 네. 빈칸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계약서 형태에 맞게끔 아주 정형화된 내용으로 계약서까지 완성해 줍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쫙 하면서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협상 교육이 좀 바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협상 교육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이제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네. 그건 뭐 이미 이제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실습 교육을 얼마나 우리에게 맞는 시나리오로 정교하게 해보느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 우리 회사, 우리 업무에 맞는 다양한 케이스를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여러 케이스를 좀 반복 훈련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제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AI를 활용하는 역량을 협상 교육에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준비할 때 AI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나리오 돌려보고 전략을 구조화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협상력을 체득해서 다 해야 된다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AI를 파트너로, 전략가로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협상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기업 교육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팁 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AI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교육 준비부터 실습 시나리오 개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있고요.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피드백을 어떻게 할지, 그야말로 뭐 협상교육 전 과정을 AI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육에서도 최근에는 실습 후에, 그러니까 AI 이용하지 않고 네네. 실습하고 여러분이 했던 실습을 AI를 통해서 한번 돌려봅시다. 오. 그럼 교육생 스스로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네 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명호 소장님이 협상만 거의 한 10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끝으로 협상 전문가로서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AI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협상할 일이 없겠네, AI가 다 해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협상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중요한 건 준비, 상대에 대한 이해, 서로 만족하는 구조 설계예요. 다만 그 준비를 AI가 도와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네네. 협상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고 늘 수 있습니다. 협상 레볼루션과 AI 도구가 여러분의 협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협상에서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복귀하면서 QR 접속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